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사근종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시장이 5거래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번 주 분위기는 여전히 좀 좋은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락을 했죠. 네,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난달 뭐 3월달, 4월달에 올랐던 것보다는 조금 둔화된 모습이어서 네. 조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부분은 사실 긍정적이거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한동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하락폭이 컸다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반등이 너무 크게 나왔어요.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조정을 겪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거기다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조금 뭐 무역 협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손해볼 건 없고 중국에서 계속 원한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뭐 무역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린 두렵지도 않다.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화웨이나 뭐 이런 개별 기업 간의 갈등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정을 겪을 시기는 맞다. 네. 조정을 겪을 시기는 맞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따라서 네. 향방은 좀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일단 코스피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코스닥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외인이 좀 이탈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증시 전문가들은 지금도 아직 저점 매수 기회가 가능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하락폭이 컸는데 그렇죠. 외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수폭을 늘려가면서 증시를 조금 상승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하루 동안은 뭐 코스피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네. 좀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날, 기관이 좀 매수를 들어와 주는 날 네. 조금 종목들 중에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 잘 잡아보시면 좀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숨고르기를 보이는 시장 상황입니다. 당연한 조정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 만큼 개별 종목 선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대응하시면 수익 얻으실 수 있는 구간도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시장 진단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고요. 자, 이제 시장에서 좀 다시금 대북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계가 다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네, 아무래도 2월 달에 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그쵸. 많은 분들이 좀 손실을 크게 입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뭐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네. 북한은 뭐 이에 대해서 좀 시위하듯이 폐기했던 미사일 발사대를 다시 건설하고 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맞불을 놨는데 그렇죠. 뭐 그런 이유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하락을 했죠. 네. 꾸준히 좀 눌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과 개인적인 관계는 좋다. 맞아요. 김정은은 내 친구다라고 표현을 했고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강한 기대감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도 네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이제 통일부에서 나온 게 뭐 800만 달러 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공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행정 처리는 다 끝났어요. 네. 행정 처리는 다 끝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 기구에 이미 뭐 입금도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된다고 해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아시아 종묘나 대유, 네. 조비 같은 종목들 제가 이제 월요일에 뭐 간단하게 방송을 하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네. 좀 급등이 나왔죠. 그쵸.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네네. 뭐 이번 주 중에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 이희호 여사, 네, 네, 그렇죠. 뭐 북한이 이에 대해서 조의를 표명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친서를 보냈고, 네. 이 부분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꾸준히 조금 경제 개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네, 북한에 네.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남북 경협주는 지금은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한 번 정도 또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다시피 그래도 계속 꾸준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두 나라의 정상들의 노력이 조금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대북주 흐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댓글이 달렸거든요. 실시간 방송이다 보니까 댓글이 달렸는데 저희가 대북주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이제 실시간으로 조금 도움을 드리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K레몬님께서 앞타바이오 42,000원인데 얼마 선에서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한번 앞타바이오가 네, 볼까요? 어제 상장을 했어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네. 무엇 하나 뭐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 그쵸, 자료가 어제 상장을 안 돼요.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런 상장 주식,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고민을 하실 텐데 네네. 과거에는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을 하면서 보호예수라고 하죠. 그렇죠. 예, 보호예수로 묶여있는 물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한 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 상장하는 기업들은 제가 꾸준히 지켜보면 네. 사실 이 보호예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군요. 아예 안 걸려있는 물량도 엄청나게 많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타바이오를 47,000원이요? 42,000원. 42,000원. 네. 4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조금 많이 좀 빠져있는, 그쵸. 10% 정도 빠져있는 모습인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현재 기관이나 외인 매매 동향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기관 외인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하고 수량이 어제 오늘 포함해서 얼마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공시사항을 다 확인을 해보시면 그쵸. 네,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물량이 얼만지 안 걸려있는 물량이 얼만지가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 물량들이랑 뭐 지금 현재 기관 외인 매도 나온 물량 체크를 해서 그러면은 이 정도면 네. 일단 매도해 나와야 될 종목 돈은 다 나왔구나 그쵸. 라는 판단하에 매수 시점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뭐 오늘 흐름을 지켜보면 지금 이게 30분 봉인데요. 네. 어제부터 지금 가격대가 35,800원, 뭐 35,000원 선에서는 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가 깨지면 아무래도 계속 신저점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추세 자체를 상향으로 틀었을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되면서 이런 보호예수가 걸려있지 않은 물량들이 뭐 하루 내지 이틀 사이에 다 출회가 되고 나면 보통은 또 상승 흐름이 나와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물량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물량 전환이 이루어져서 다시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그래도 42,000원까지는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타바이오는 어제 상장한 종목이죠. 이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는 비중 축소를 조금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 저희가 드렸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향 체크하시고 공시 꼭 체크를 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앞서 언급해주신 대북주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난티나 데아티아, 아시아 종목도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은 뭐 이미 시세도 좀 좋았고 또 그만큼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등락을 많이 거듭했던 종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관련주들 소위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아난티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아난티 같은 경우가 사실 작년 초반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네네.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로저스 홀딩스의 회장 네. 짐 로저스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발을 걸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남북 경협주에 발을 걸친 게 아니라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이슈가 됐었죠. 네, 그렇게 되면서 아난티가 원래 주가 수준이 10,000원 이하였는데 이게 30,000원대까지 주가 3배 상승을 했거든요. 네, 네. 뭐 아난티의 주식도 직접 매수를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4천만 원 정도 샀단 말이에요. 소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4천만 원으로 약 1조 원의 자본을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참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제가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도 계속 이제 상담을 드리면서 네. 조금 투자를 유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중국 민생공사 이제 CMIG라고 하죠. 여기가 2대 주주로 있어요. 네. 2대 주주로 있는데 이게 올해 2월쯤에 채무 불이행으로 네. 이제 디폴트 사태가 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왜 디폴트가 되면은 아난티한테 별로 좋지가 않느냐. 왜냐면 뭐 디폴트 됐다는 거는 얘네가 이제 현금 유동성 자체가 악화가 된다는 걸 뜻하고 네. 예,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들을 좀 매각을 할 수 있는 예, 좀 급하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CMIG는 이 같은 설에 대해서 그럴 리 없다고 일축을 했었어요. 네네.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럴 리 없대 하면서 다시 샀죠. 그렇죠. 근데 4월에 지분의 약 절반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중에 15% 급락을 했고요. 네네네. 이후 현재가 이제 13,000원을 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네. 추가 하락은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다행으로 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CMIG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때 뭐 지난 1월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했던 거, 네네. 이게 상환 유예 등 채권 재조정 중에 있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 국내 은행들도 투자를 했다가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면 CMIG가 현재 아난티 지분을 약 18% 정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블록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럼 또 투자 네. 유의 그쵸. 종목으로. 네. 그래서 일단 아난티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 블록딜 나왔을 때가 이때예요. 3월 22일. 네, 그때 이후로 가격이 뭐 추가 하락을 하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고 있죠. 13,000원대에서 지지는 나오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시그널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상승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아난티를 매수해도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난티 말고 그냥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좋다라고 차라리 말씀을 다른 드립니다. 종목.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지분이 18%가 남아 있는데 이 역시 블록딜로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때도 15% 급락이 나왔는데 뭐 주가 자체가 뭐 남북 경협으로 이제 짐 로저스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기 전인 10,00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남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난티보다는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다음으로는 좀 어떤 종목이 있죠? 다음은 이제 데아티아이예요. 이제 네네. 데아티아이가 철도주 대장으로 맞아요. 주목을 받았는데 네. 특히나 이제 남북 경협주가 한창 주목을 받을 때부터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2,000원 이하였던 주가가 12,800원까지 오. 5배 이상 올랐죠. 네. 명실상부 이제 남북 경협의 대장주, 이제 철도의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남북 경협주 전체를 통틀어서 대장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이유는 뭐냐면 이제 SOC 투자가 무조건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고 네. 이런 투자가 이뤄지고 SOC 건설 경기를 다시 활성화를 시키려면 도로나 철도 인프라가 먼저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철도주 중에 이제 데아티아이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 데아티아이가 그렇게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점유율 자체가 높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왜 대장주가 됐을까요? 처음엔 세력주였는데 아무래도 수급이 붙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인식이 있어요. 테마주를 매수를 하면 사실 이 테마가 끝났을 때는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쵸. 이 테마주를
발바닥에 사서 머리끝에서 팔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이 발바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데아티아이를 한번 차트를 볼게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데아티아이. 자,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에 자, 차트가 작년 연초부터 계속 이제 남북경협주가 주목을 받았고 네. 상승 이후에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제 저점은 5,900원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차트 흐름도 한번 저점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는 있는데 오.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4,490억이죠. 네. 보면 4,490억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조금 종목 자체가 급등을 시키기에는 무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남북경협주가 이번 하반기 때 다시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 대장에서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아티아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손실을 보기 싫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이렇게 비중을 더 늘려서 평단가를 낮추고 네. 나중에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데아티아이도 조금 지금 굳이 그런 네. 느낌이죠. 네, 굳이 왜 다른 거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아티아이도 조금 신규로는 진입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네네. 데아티아이는 신규 진입을 조금 자제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시아 종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도 굉장히 대장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네, 아시아 종묘도 사실 작년 초반에 주목을 받았던 건 아니고 네. 거의 이제 연말 쪽으로 오면서 그쵸. 주목을 받았죠.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컸던 것 같아요. 남북경협주가 처음에 주목을 받을 때는 무턱대고 올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네. 하반기로 갈수록 이 남북경협주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긴 힘들겠구나 이런 관점이 좀 강해졌고 네. 그냥 아시아 종묘, 대유, 조비 뭐 이런 식량 지원이나 그쵸.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들은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조금 가능하겠다라는 네. 측면으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좀 늘렸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뭐 800만 달러 공여 행정 처리가 마무리됐고 이번 주 중 국제기구의 입금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식량 지원 같은 경우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그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아 종묘나 이런 부분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부터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네. 다른 남북 경협주들보다도 사실 조금 차트 흐름 자체가 양호해요. 네네. 특히나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꾸준히 높여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세 자체가 급등했다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네. 들어가는 거는 무리일 수가 있죠. 근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남북경협주가 이번 주 어제까지 네. 조금 급등이 나왔고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금 눌려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가격은 7,500원 이하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더라도 사실 남북경협이 주목을 받으면 네. 지금 가격 다시 회복은 될 거예요. 근데 조금 기다려야 될 시간이 그렇죠. 길어지잖아요. 네네. 차라리 눌릴 때, 좀 더 눌릴 때 안정적으로 아래 가격에서 들어가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7,5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아난티, 데아티아이, 아시아 종묘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 미리 간 대장주들 관심 받았던 종목들 말고 제3, 제4의 경협, 남북 경협주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좀 발굴하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업황에 좀 관심이 가세요? 저는 일단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네. 좀 남북 경협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종묘도 괜찮아요. 아시아 종묘도 괜찮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뭐 국제 정세나 이런 거를 체크를 했을 때 네. 뭐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슈가 되었던 게 하나 있죠. 그쵸. 바로 히토류. 네, 히토류. 히토류가 이슈가 됐는데 네. 이제 북한이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해외에서 수요가 꾸준한 산업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굉장히 크게 의존했던 이 히토류를 조금 다른
대체 방안을 찾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 북한이 이 히토류 산업에 뛰어들게 되면 굉장히 조금 크게 성장할 그쵸. 수 있는 거죠. 네네. 사실 그 자연 파괴, 이런 환경 문제는 있어요. 네. 환경 문제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성장기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한 뭐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조금 갈 수 있는 필요성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뭐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 최고 많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광물자원 개발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내와, 티플렉스, 피닉스 소재를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한국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뭐 어떤 흐름 나오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한국내화 차트입니다. 네, 한국내화인데 한국내화도 작년 연말, 뭐 올해 초에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도 한번 유니온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을 때 히토류에 대한 뭐 기대 심리나 이런 게 높아졌을 때인데 그 이후에 남북경협주가 주목을 받으니까 뭐 광물자원주들이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근데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고 지금 가격대가 사실 남북경협으로 주목을 받고 올라와서 지금 뭐 흐름이 나오는 가격대기는 한데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흐름 자체가 지금 거래량을 터뜨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그렇게 위험한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느냐. 하락하게 된다면 사실 5,100원까지는 꾸준히 좀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가격에서 5,100원까지는 꾸준히 뭐 비중을 늘려가도 괜찮지만 5,100원을 이탈한다. 5,100원을 이탈할 때는 사실 다시 한번 비중을 줄이거나 조금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아요. 네, 그러면 뭐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슈를 뭐 북한 광물자원 개발 뭐 요것만 받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양봉 뜰 때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가끔씩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는 모습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기 5,100원까지 내려오고 살짝 이탈하더라도 다시 한번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으로 지금 매수해도 괜찮겠다. 만약에 남북경협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북한 광물자원들 뭐 계속해서 또 다시 뭐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 자체가 이 가격이 아니고요. 사실 더 상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신일산업 같은 종목들이에요. 신일산업이나 파세코, 그러니까 여름 관련주죠. 여름 관련주들이 사실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던 시기가 작년 여름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네, 작년 여름이 처음이었고 꾸준히 눌리다가 이번에는 또 여름이 오기 전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 테마주라는 게요. 이제는 워낙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한번 끝났다고 해서 이게 정말 죽은 테마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테마는 계속 돌고 돌아요. 순환이 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좀 빨리 터진다는 거죠. 네. 빨리 터지고 이 터진 시세가 계속해서 뭐 상승을 이끌어내고 나중에 또 시기가 왔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 뭐 기업에 문제가 있는 회사도 아니고 지금 이 5,100원 제시해드린 가격을 저점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매수를 해두면 1,800원 충분히 돌파하고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내화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티플렉스. 티플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티플렉스는 이제 직접적인 뭐 광물에 뭐 희소금속이나 이런 거에 직접적인 큰 연관이 있다기보다도 유통 사업을 하고 있어요. 희소금속. 네, 근데 그 사업 규모 자체가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예, 굉장히 작은데 그래도 이제 테마주로 엮이면서 네. 가끔 이제 그런 북한 광물 자원 네.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 주목을 받고는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좀 매수하고 매도하기도 굉장히 쉬운 종목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박스권을 만들고 하단 2,500원, 상단은 3,400원. 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수익 내기가 편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안 해요. 또 작은 종목은 많이 안 하시죠. 네, 작은 종목은 안 하고 네. 기다리다가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맞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연중 지금 이게 일봉 차트인데 연중 흐름이에요. 오. 자,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네. 매수하고 매도하고 모범 답안 같은 네, 차트네요. 모범 답안이에요. 네. 뭐 후행성으로 판단하거는 거긴 하지만 네네. 사실 지금 뭐 차트 자체가 또 한번 여기 고점을 도달했다가 빠지고 있죠. 그렇죠. 빠지고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2,500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네. 다시 한번 3,400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큰 수익을 원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을 원하고 기다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매수하고 조금만 빠지면 조금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따라 들어와요. 네.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좀 더 빠지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매수를 하면 좀 안정적으로 3,400원에서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휘닉스 네, 소재죠. 휘닉스 소재죠. 네. 자, 휘닉스 소재는 이제 포스코하고 협약을 맺고 네. 포스코 EMS라는 회사를 합작으로 설립을 했어요. 네. 지분을 약 20% 이상 갖고 있는데 이제 이 포스코 EMS라는 회사가 북한 광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주가 흐름 자체도요. 이번 주에 있었던 북한 관련 이슈와 함께 이렇게 흐름 자체 상승으로 돌렸죠. 네. 상승으로 돌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어제까지 상승이 나온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지금은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휘닉스 소재가 지금 가격대는 만약에 이 저점에서 샀다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가격대가 맞아요. 나와야 하는 네. 가격대가 맞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보다는 분명히 또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휘닉스 소재 역시 뭐 조정을 줬을 때 네. 뭐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770원. 네. 네, 동전주잖아요. 그렇죠. 동전주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시죠? 저는 잘 안 좋아하는데 네네. 하신다면 그쵸. 770원 여기까지 네. 떨어졌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뭐 투자 판단을 내려드리자면 지금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네. 조금 더 지켜보신다면 사실 이 890원, 뭐 900원 돌파하는 것들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900원을 돌파하게 되면 한번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쵸. 흐름 자체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 눌렸던 흐름을 깨고 좀 상승 흐름 크게 나왔고 이 가격대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슈팅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슈팅이 나온다면 1,000원 이상까지도 오. 네,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 네.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북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주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북한은 뭐 광물자원도 많지만 이제 북한과 관련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게 아마 건설 쪽이 그쵸. 아닌가 싶거든요. 그 업종 중에선 어떤 게 또 좀 보고 계세요? 어떤 종목을?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 종목들을 뭐 얼마 전에도 테마 한 번씩 네. 이렇게 짚어드리고 업황을 살펴드리면서 네. 건설주들 굉장히 좋을 거다. 맞아요. 3기 신도시가 건설 종목들의 상승 트리거 네.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중소형 건설 관련주들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제약바이오가 과거에 뭐 급등이 나온 이후에 투자자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주목을 받았던 테마는 다시 매수를 할 때 좀 옥석 가리기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제 중소형 건설주도 남북경협주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옥석 네. 가리기는 거의 다 끝났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옥석 중에서도 좀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네. 높은 분야가 네, 아무래도 중소형 건설주다. 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네. 철도를 놓는다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플랜트를 건설하고 네.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중소형 건설사들은 무조건 껴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들은 어떤 것이든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신원종합개발은 계속 제가 꾸준히 추천드리고 있고 그쵸. 그리고 서희건설과 우원개발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자면요. 자, 서희건설인데요. 네.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참 웃긴 게 뭐냐면 얘네가 그냥 중소형 건설주로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니라 지뢰 제거 관련주로 처음에 오. 예, 주목을 받았죠. 네. 지뢰 제거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사실 이게 하락해야 맞잖아요. 그쵸. 하락해야 맞는데 갑자기 변모를 했어요. 우리는 중소형 건설사고 건설 사업도 굉장히 우린 잘 나간다. 그러면서 이 수급 자체는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예, 차트 흐름 자체도 뭐 1200원쯤에서 계속해서 지지는 나오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급등 한 번씩 예,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나와요. 네네. 이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는 매수 주체가 있다는 것이고 그쵸. 네, 이렇게 크게 거래량 터졌는데도 음봉이 나왔는데도 이번 뭐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네. 예, 이 갭을 다 메꿨거든요. 그쵸. 예, 그렇다는 거는 뭐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겠죠.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는데 꾸준히 가지고 가시다 보면 네. 이 가격 자체는 무조건 돌파를 한다는 거예요. 1,400원. 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뭐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네. 예, 역시 남북경협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가격에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하게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예, 대화에 대한 창구는 꾸준히 열어놓고 예, 이걸 좀 길게 가져가겠다. 네. 확실하게 뭐 그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이번 주, 뭐 이번 달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네. 예, 한번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우원개발이에요. 우원 개발. 네,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인데 남북경협주 중에서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로건설 예,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작년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이건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고속도로 건설이나 뭐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할 때 우원개발이 굉장히 이 분야에서 수주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제 좀 남북경협을 진행을 하면서 네네. 예, 도로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역시 우원개발은 이번에도 한 번 더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이 신원종합개발이에요. 신원 종합 개발도 보겠습니다. 예, 신원종합개발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조금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네. 이 하락분은 지금 다 회복이 됐거든요. 회복이 되고 지금 좀 저점 딛고 좀 올라가는 모양새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거래량은 아직도 많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과거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이 국면들, 네, 이 국면들의 가격을 지금 거의 다 이제 거래량 없이 조금 메꾸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7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4,700원까지는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4,7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네.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것이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사실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너무 꾸준히 눌려 있었고 네. 그리고 그와 반면에 가지고 있는 내재적 모멘텀은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4,700원을 돌파하면 남북경협 기대를 받기 전에 먼저 상승을 시작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더 좋은 게 뭐냐면 네. 나중에 남북경협이
테마가 돌아오잖아요. 네. 추가 상승을 해요.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은 가격대다, 네.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북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주랑 중소형 건설 관련주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사근종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좀 주목받고 있는 남북 경협주, 대북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대응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사근종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어떤가요? 이번 주 화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예,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이다. 현재 시장 자체가 썩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죠. 어제 또 그 한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이슈를 조금 거론을 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현재 네,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좀 있어요. FOMC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거론이 돼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는가 하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 이러한 상황들이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앞으로 그 안을 드렸고 지금도 그 스탠스는 여전합니다. 네. 일단 차트 쪽 잠깐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쪽 상황 잠깐 살펴보시면 네. 오늘은 코스피가 좀 장 초반에 좀 버티나 싶더니 좀 밀리네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과매수 국면 안으로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네. 과매수 안으로 들어간 게 지금 현재 6월 10일 정도의 지표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얘기는 상승을 했는데 과매수로 잡힌다는 얘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저항권대는 2100과 2150선 안에서 저항대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하방 쪽에서 반등이 좀 급격하게 올라왔지만 사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의 영향도 다소 있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 금리 인하라든가 하는 단기적인 이벤트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과매수 국면으로 잡히게 되고 과매수 국면으로 잡혔다는 얘기는 상승 탄력이 좀 준화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대형주 중심으로 현재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어요. 예,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 해결점을 못 찾다 보니 특히 전기전자 섹터가 좀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시장은 단기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빠르게 나오는 빠른 순환매 장세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딥싱크에도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딥싱크 차트 보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반영될지 잠깐 살펴보시죠. 네, 네. 자, 최근에 있었던 양상을 보게 되면 5월 달에 급격하게 시장과 괴리를
벌였던 상황에서 최근에 6월 달로 오면서 다소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오는 양상입니다. 네. 앞서서도 시장에서 뭐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는 괴리가 이렇게 뭐 좁혀지는 이런 양상들이 간혹씩 보여요. 네. 예, 그런 양상들이 보이는데 조금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서 좀 살펴보시죠. 자, 보게 되면 최근에 시장이 5월 30일 이후부터 최근에 6월 13일을 보게 되면 요 일대에 나온 포트폴리오가 약간 시장보다 저조한 퍼포먼스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조하다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뭐 크게 뭐 2%, 2~3% 정도 차이입니다. 뭐 앞서서 뭐 좋을 때는 거의 뭐 20% 그쵸. 갭을 벌이면서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갭은 뭐 있을 수 있다라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러한 이제 퍼포먼스 양상이 보이는 이슈는 시장이 반등 국면에서 전환 국면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수익을 빠르게 냈던 곳에서 차익 매물이 빨리 나올 경우에 앞서갔던 종목의 괴리가 좁혀지는 양상들을 좀 보여요. 예,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양상들이 딥싱크에도 좀 발생하고 있는 양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한동안은 이제 시장 수익률 정도의 수익률을 트래킹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딥싱크 쪽에서 이러한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잡을 때 20일 후, 즉 영업기일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후에 가격을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소 시장과의 괴리가 오차가 좀 발생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앞서서 나왔던 학습 상황이 굉장히 유효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조정장이 있은 후에 다시 반등, 지금 현재는 좁은 박스권 안에서의 등락장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빠지기에도 현재 미국에서 있는 뭐 이벤트라든가 뭐 금리에 대한 이슈 아니면 뭐 G20에 대한 이슈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제한적인 박스장일 경우에 또 하단에서 다시 수급이 유입이 되면 이런 좀 눌림목이 생긴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있는 괴리와 다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20일 후에는 오히려 또 격차를 벌이면서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뭐 지금은 뭐 크게 문제될 바 없다 판단되고요. 뭐 당분간은 뭐 시장 수익률 정도의 움직임도 뭐 이상하지 않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딥싱크를 통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좀 살펴볼까요? 최근 20일 선에 종목들 잠깐 살펴보시죠. 앞서서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린 상황과 뭐 크게 레벨 차이가 바뀌지 않았어요. 시장을 보면 현재는 아무래도 5G와 관련된 이슈라든가 IT에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도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부분에 대한 뭐 우려도 좀 있지만 뭐 G20 회담에서 아직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악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는 것이죠.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기대가 먼저 앞서가고 기대를 확인했는데 확인한 것보다 더 좋으면 더 가는 것이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보다 못 미친다? 그러면 사실 시장은 빠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하웨이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 자체의 전반적인 산업이 타격을 받을까라는 우려가 시장에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뭐 우리가 예상과 달리 G20에서 뭐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디프레스된 가격 자체가 또 그러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5G는 워낙 또 시장의 중심 화두이고 또 올해 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화웨이 쪽이 또 그 시장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반사이익에 대한 이슈가 또 국산 장비에도 이슈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5G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KMW가 아직도 20일 안에서는 33%, 뭐 5월 24일에서 33%. 오히려 지금 현재 KMW는 약간 눌림목은 있는 구간인데 계속해서 수익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국면 때문에 5월 24일자 포트를 보게 되면 시장보다는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지금 현재 각각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적 이슈예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뭐 일부 테마가 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테마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시장에 반영되고 금방 빠지는 케이스인데 전체적인 큰 맥락의 테마는 눌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을 지금 현재 대응하시는 국면은 앞서서 아까 전에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현재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0 초반과 2100선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에서 그나마 시장을 버티고 이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보일 쪽은 사실 실적 중심으로 테마를 확인하셔야 된다. 네. 예, 그런 이슈들이 파워로직스에도 뭐 앞서서 말씀드렸죠. 뭐 저쪽 그 전기차 EV 쪽 그렇죠. 파워셀 쪽 이슈도 거론해드렸고 뭐 당연히 스마트폰에 관련된 메인 네.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이슈도 거론드렸고 뭐 네. 골프존 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2, 4분기의 실적을 안배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에 이제 6월달 끝나고 7월달로 가게 되면 이제 다시 화두로 올라오죠. 네. 예, 2, 4분기 실적.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이런 박스권 국면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쪽에서 유리한 종목들로 현재 시장은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현재 랭킹 상황은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당분간 IT 뭐 부품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을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익률을 좀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서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 이야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은 좀 추가 상승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좀 제한적일 것이다. 예, 제한적일 네. 것이다. 하지만 빠져도 많이 빠지긴 어렵다. 그렇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시장을 잠깐 보시면 지금 라인이 놓여 있는 게 2050 라인이에요. 네. 이제 이 라인이 그동안의 중요한 지지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앞서서도 지난 11월부터도 주요 지지 라인으로 작용해 왔어요. 이번에도 조정을 받는다면 2050 정도 라인과 상방으로는 밴드 상단이 약 2140 정도에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의 등락장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수급 요인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급 요인을 잠깐 따져보게 되면 자, 최근 일자를 보시죠. 자, 네. 6월 10일과 11일에 외국인 매수가 진입이 했어요. 근데 6월 13일에 매도 진입했죠. 네. 예, 지금 매도 쪽 사이드가 나오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앞서서 나온 6월 4일과 5일자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앞서 있는 부분이고 네. 앞서서 5월 달에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장이 전형적인 박스 장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수급 자체가.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급 자체가 밀리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 이상 매집하려고 하는 매수 세력이 이 이상 올라 매수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구나라고 일단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종목 장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히 좁은 구간에서의 종목장은 종목의 등락이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딥싱크 쪽은 뭐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 있었고 네. 딥싱크 전체적으로 항상 좋진 않아요.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그래도 100% 좋을 수는 좋은 없어요. 편이죠. 그러다 보면 약간 힘든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격차를 벌리기보다는 당분간은 이런 등락장의 시장 수익률 정도를 트래킹하는 정도로 당분간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의 시장 전망까지 함께 딥싱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워낙 5월장이 예민했던 탓에 쉬어가는 시장 흐름에 좀 건강한 휴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적극적인 매매 전략도 굉장히 좋지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리빌딩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신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